바닥에는 커피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놓인 것은 누가 봐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었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인턴 주제에 감히 내 가방을. 지사의 실세 박채림 대리의 날카로운 고함이 사무실을 찢어 놓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겁에 질린 채 신입 인턴 이은서를 죄인 보듯 에워쌌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변상하라는 압박 속에서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모든 폭풍이 시작되기 전인 2주 전에 평온했던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외벽이 조금은 낡은 태성그룹지사 건물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에 굽 낮은 구두를 신은 이은서는 긴장한 듯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부터 이곳 영업지원팀의 막내 인턴으로 일하게 된 신입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바쁘게 돌아가는 타자기 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누구 하나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죠. 다들 각자의 모니터와 서류 뭉치에 파묻혀 은서라는 존재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때 영업부장 강태석이 탕비실에서 나오며 은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은서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귀찮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일단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 있어.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고. 강 부장의 차가운 말투에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팀원들의 구두를 닦고 탕비실에 커피 믹스를 채워 넣는 잡일 뿐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중퇴했다는 꼬리표 때문인지 동료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사무실 분위기가 갑자기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인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온 것이었죠. 강 부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강 부장의 비구라리만큼 친절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화려한 실크 원피스에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사의 실세이자 모두가 회장님의 아내라고 믿고 있는 박채림이었습니다. 은서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채림은 은서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은서가 기억하는 그녀는 결코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림은 은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지나갔습니다. 박채림 대리가 사무실 중앙에 서서 우아하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강태석 부장은 마치 여왕을 모시는 신하처럼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며 안절부절 못했죠. 사모님, 오늘따라 안색이 정말 밝으십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좋은 선물을 하셨나 보네요. 강 부장의 비굴한 아부의 채림은 가볍게 코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백화점에 들렀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하나 샀을 뿐이에요. 도진 씨가 워낙 제 안목을 믿어서 말이죠. 그녀가 책상 위에 무심히 내려놓은 가방은 2천만 원이 넘는다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신상이었고 직원들은 너도 나도 달려들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 화려한 소란 한가운데서 은서는 묵묵히 팀원들이 쓰다 남은 종이컵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채림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채림은 은서의 집 기사였던 박씨 아저씨의 딸이었습니다. 은서의 부모님이 베푸신 배려 덕분에 채림은
은서와 같은 명문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은서는 그녀를 진심으로 챙겨주었죠. 하지만 지금 채림은 마치 자신이 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듯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은 일에 열중하던 은서를 보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인턴. 거기서 멍하니 뭐해? 사모님 오셨는데. 커피 한 잔 안 내오고.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정성껏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자 채림은 은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장님, 이 사람 인턴이라고 했나요? 눈빛이 참 거슬리네요. 그리고 커피 온도가 이게 뭐예요? 너무 뜨거워서 입술 댈 뻔했잖아요. 채림은 고의로 컵을 툭 쳐서 은서의 손등에 뜨거운 커피가 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은서의 지나치게 차분한 태도에 채림은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씩씩거렸습니다. 지사의 절대 권력인 채림의 눈밖에 났다는 사실에 동료들은 은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고립과 이유 없는 미움, 그것이 은서가 견뎌야 할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박채림 대리는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어제와는 또 다른 전 세계에 몇 개 없다는 한정판 악어가죽 가방이 걸려 있었죠. 사무실 직원들은 그 영롱한 빛깔에 압도되어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냈고 강태석 부장은 사모님의 안목이 역시 남다르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은서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남편 도진이 은서의 생일을 기념해 이탈리아 장인에게 특별 주문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서가 출근길에 잠시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쇼핑백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왜 지금 채림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탕비실 입구에서 은서와 채림이 부딪혔고 은서가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채림의 가방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인턴 주제에 감히. 내 가방을. 채림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부장은 당장 무릎 꿇고 변상하라며 은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동료들은 은서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가방값을 인턴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조롱 섞인 걱정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은서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채림이 제 것처럼 휘두르는 그 가방의 덮개를 여는 순간 안감에 수놓아진 이니셜을 확인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명품이 아니라 태성그룹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과 함께 은서의 이름인 이문자의 영문, 이니셜이 비밀스럽게 새겨진 특수 제작품이었습니다. 채림은 가방이 망가진 것에만 눈이 멀어 정작 그 안에 담긴 치명적인 단서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입을 열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리님. 하지만 그 가방 혹시 안쪽을 확인해 보셨나요? 오염이 안쪽까지 스며들었을지도 몰라서요. 은서의 말에 채림은 흠칫 놀라며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친 들통날까 겁내는 도둑처럼 말입니다. 박채림은 은서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감에 새겨진 이니셜이 들통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가방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해?
천박한 손으로 만지기만 해봐. 가만 안 둬. 강태석 부장은 채림의 비명에 안절부절 못하며 은서에게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속닥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사모님이라며 거들먹거리던 채림의 태도가 오늘따라 지나치게 과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채림은 직원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나 할까요? 도진 씨가 이번에 새로 지은 청평 별장이 있는데 거기서 최고급 와인이나 한잔하죠. 강 부장과 직원들은 눈을 반짝이며 환호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비밀 별장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지사 직원들에게는 가문의 영광과도 같은 일이었죠. 채림은 은서를 쏘아보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인턴 너도 와.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심부름이나 해야지. 우리 집 구경하면서 내 분수가 뭔지 똑똑히 깨닫게 해줄게. 은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은서와 도진이 지난 주말까지 머물렀던 그들만의 안식처였으니까요. 해질녘 직원들은 채림이 안내한 웅장한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원이 펼쳐진 별장의 위용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채림은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도어록 앞에 서자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리 없는 채림은 가방에서 열쇠를 찾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은서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리님, 그 집 도어록은 번호 세 자리를 먼저 누르고 시작해야 하는 구형 모델인데 혹시 잊으셨나요? 505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채림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은서를 노려봤지만 강 부장의 시선이 느껴지자 마지못해 은서가 말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현관문이 힘없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은서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아는지 의아해했지만 채림은 운 좋게 맞춘 거라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의 작은 힌트가 채림의 가짜 성벽에 첫 번째 금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채림은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가 위태로웠죠. 주방 위치조차 몰라 엉뚱한 방향으로 직원들을 안내하던 채림 앞에 단정한 셔츠 차림의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별장을 10년 넘게 지켜온 관리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은서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은서가 살짝 눈짓을 보내며 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회사분들이랑 같이 놀러 왔어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은서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실장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채림이 김 실장 앞으로 나서며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손님들 오셨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지하실에 가서 제일 비싼 와인 한 병 꺼내 오세요. 우리 도진 씨가 아끼는 거 있잖아요. 김 실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채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명령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은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분은 누구신지. 그러자 옆에 있던 강태석 부장이 끼어들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니. 태성그룹 한도진 회장님의 부인, 우리 사모님 아니신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게나. 강 부장의 말에
김 실장은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은서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림은 기세를 몰아 주방 구석의 진열장을 가리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기 있는 저 빨간 병, 저게 1,000만 원짜리 빈티지니까 저걸로 따오세요. 하지만 은서는 나직한 목소리로 정정했습니다. 대리님, 그건 장식용 모조품이에요. 진짜 명품 와인은 왼쪽 벽면 뒤에 숨겨진 비밀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온도 조절 장치가 달린 그곳 말이에요. 은서의 말에 김 실장은 내심 감탄하며 비밀 수납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채림이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진귀한 와인들이 가득했죠. 직원들은 은서가 별장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 돋는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채림의 얼굴은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화려했던 별장 파티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박채림은 별장에서 겪은 수모를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점심시간에 갑자기 영업부 직원들을 근처 최고급 명품 백화점으로 불러냈습니다. 강태석 부장을 포함한 팀원들은 사모님의 통 큰 쇼핑을 기대하며 들뜬 표정이었죠. 채림은 일부러 은서에게 짐꾼 노릇이나 하라며 가장 뒤에 세웠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채림은 화려한 보석 매장으로 향하더니 5,000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키며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도진 씨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한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 알죠? 하지만 직원이 가져온 결제 단말기에는 붉은색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도 초과도 아닌 도난 신고가 된 정지 카드라는 안내였죠. 매장 직원의 싸늘한 시선에 채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요. 우리 남편이 태성그룹 한도진 회장이라고요. 채림의 고함에 백화점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고 강 부장과 동료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채림은 애꿎은 은서를 붙잡고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굴어서 카드가 안 긁히는 거잖아. 그때 저 멀리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백화점 점장이 채림을 거칠게 밀치며 은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장은 허리가 끊어질 듯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은서 사모님,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가 미리 마중을 나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점장의 말 한마디에 매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채림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점장을 바라보았고 강 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점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모님이라니요? 여기 이 인턴이요? 점장은 불쾌하다는 듯 강 부장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인턴이라니 무슨 무례한 말씀이십니까? 이분은 우리 백화점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신 태성그룹의 진짜 안주인이자 블랙카드 발급 1순위이신 이은서 사모님이십니다. 은서는 조용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채림을 향해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박대리, 남의 신분을 훔쳐 사는 연극은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네. 태성그룹의 운명이 걸린 1조 원 규모의 신도시 입찰 현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고 들어온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은서의 친부이자 경쟁사인 만성건설의 대표 이만수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강태석 부장과 박채림 대리를 곁에 세운 채 회의실 상석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강 부장과 채림은 지사의 기밀 서류를 빼돌려 이만수에게 넘긴 내부 첩자들이었습니다. 채림은 가짜 사모님 행세가 들통나자 아예 은서의 아버지와 손을 잡고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최후의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만수는 은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회장 부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더냐? 이 애비는 내가 가진 그 화려한 껍데기까지 다 벗겨낼 생각이다. 은서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과거 이만수는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어린 딸이었던 은서를 정략 결혼의 도구로 팔아넘기려 했던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서가 집을 뛰쳐나와 도진을 만나 평범한 행복을 찾았을 때도 그는 끊임없이 은서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위의 회사까지 집어삼키려는 그의 탐욕에 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 부장은 이만수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태성그룹의 최종 입찰가 정보가 담긴 파일입니다. 이 수치대로만 쓰시면 태성은 오늘부로 파산입니다. 채림 역시 은서를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이은서, 내가 아무리 진짜 사모님이라 해도 오늘 이후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거야. 그때 가서 우리한테 무릎 꿇고 빌어보라고. 하지만 은서는 담담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강 부장님, 당신들이 가져간 그 정보가 정말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제가 인턴으로 잠입한 건 단순히 취미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빼돌릴 가짜 수치들을 미리 심어두기 위한 덫이었죠. 은서의 말과 동시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도진 회장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만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고 승리를 확신했던 채림과 강 부장의 손등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이만수 대표와 강태석 부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채림은 비명을 지르며 은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였죠. 은서야, 우리 고등학교 때 친했잖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은서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채림아, 내가 훔친 건 내 가방이나 신분만이 아니었어. 나를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의 믿음까지 전부 도둑질한 거야. 그 대가는 법 앞에서 정당하게 치르길 바랄게. 채림은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강 부장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연행되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는 은서와 도진, 그리고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이만수만이 남았습니다. 은서는 아버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빼돌린 그 가짜 입찰 서류 마지막 장에 제가 뭘 적어두었는지 아세요? 만성건설의 부채를 탕감해줄 자금 지원 계획서였어요. 당신이 오늘 이 비열한 짓만 멈췄더라면 전 기꺼이 당신의 딸로서 그 손을 잡아드렸을 거예요. 이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배신하고 얻으려 했던 1조 원의 욕심이 사실은 딸이 내민 구원의 손길보다 훨씬 작았음을 깨달은 비참한 표정이었죠. 한도진 회장은 말없이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은서야. 이제 인턴 이은서가 아니라 내 아내 이은서로 돌아갈 시간이야. 은서는 도진의 품에 기대어 길었던 잠입수사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 지사에는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비리 세력이 척결되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죠. 은서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지사 직원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1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힘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한 자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진정한 명품은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고귀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시선에 갇혀 가짜 삶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의 품격은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소중한 진정한 가족을 지키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껍데기뿐인 욕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직한 땀방울과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명품입니다. 오늘도 내면이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